그녀는 교수였지만 남편의 불륜 하나로 모든 걸 잃었다. 심지어 아이들마저 뺏겼다. 매일 아침 9시 공원에서 피아노를 치는 여인. 그녀가 기다린 건 관객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아침 9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동네 공원의 피아노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집니다.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한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어요. 미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와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입니다. 또 나오셨네. 저분 덕에 하루가 밝아. 옆에서 산책하던 할머니의 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요. 맞아. 벌써 몇 년째인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접은 피아노 소리 안 들리면 뭔가 허전해. 두 할머니는 잠시 더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곧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해요. 어떤 이는 발걸음을 늦추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빼고 잠시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 정말 좋다. 아침부터 힐링이네. 한 젊은 직장인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어요. 미정은 그런 반응들을 모르지 않지만 시선은 오직 건반 위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원이 조용해질 무렵 미정의 연주도 잠시 멈춰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공원을 둘러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그네 미끄럼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예요. 오늘도 혹시 아이들이 오면 알아볼 수 있을까? 미정의 독백이 바람에 실려 흩어집니다. 그녀는 다시 피아노로 시선을 돌리고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러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미정의 기억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녀는 지방의 한 대학교에서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바로크 시대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강의실에서 미정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설명에 집중하며 열심히 필기를 해요. 교수님, 바흐와 핸델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 학생의 질문에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바흐는 더 복잡하고 수학적인 구조를 선호했고, 핸델은 더 극적이고 대중적인 멜로디를 추구했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종종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교수님, 이 곡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도움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함께 연주해 볼까요? 미정은 늘 학생들에게 친근했고 학과에서도 인정받는 교수였습니다.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교수님, 이번 학회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고맙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보람이 있네요. 그때의 미정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학자였고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수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하루는 충실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두 아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엄마 이야기 하셨어. 큰아들 수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 우리 엄마가 대학교 교수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둘째 지훈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피아노 잘 치고 싶어.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미정이 피아노를 치면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남편 준혁이도 때로는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보, 오늘 연주 참 좋네. 아이들이 음악적 감성이 뛰어난 것 같아. 당연하죠. 누굴 닮았겠어요. 미정이 웃으며 대답하면 가족 모두가 따라 웃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준혁의 늦은 귀가가 잦아졌어요. 미정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봐요. 고생이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준혁의 행동은 이상해졌습니다. 집에서도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곤 했어요. 누구예요? 미정이 물어봐도 준혁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 회사 동료야. 업무 관련 전화. 어느 날 밤 준혁이 또다시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을 때 미정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응, 알겠어. 내일 봐. 나도 그래. 마지막 말투가 확실히 이상했어요. 회사 동료에게 할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전화 길었네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자자. 준혁은 대화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정은 남편의 변화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준혁은 자주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골프 모임이 있어. 오후에 올게. 하지만 돌아올 때면 골프를 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옷도 깔끔하고 골프용품도 그대로였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미정은 용기를 내어 준혁을 추궁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요즘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정말요? 제가 바보같이 보여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아, 왜 이래? 의심병에 걸렸어. 의심병이 아니라 직감이에요. 다른 사람 있죠?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그 짧은 말 한마디로 미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예요? 언제부터였어요? 회사. 비서야. 1년 전부터. 미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어. 그냥 그렇게 됐어. 준혁의 무책임한 대답에 미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고요? 15년 결혼 생활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날 밤부터 미정과 준혁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세워졌어요. 준혁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 미정아.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키울게. 너는 강의도 나가야 하고 연주회도 해야 하고 바쁘잖아. 미정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바빠서요? 당신이 바람을 피워놓고? 소리 지르지 마. 아이들 다 들어. 실제로 수호와 지훈이는 부모님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왜 요즘 같이 안 자요? 수호의 순진한 질문에 미정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일이 많으셔서. 하지만 아이들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점점 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교수직도 내려놓을 거 아니면 아이들도 내가 키울 거야. 왜 제가 교수직을 그만둬야 해요? 당신이 잘못해놓고. 아이들한테는 내가 더 필요해. 내 경제력이 더 안정적이잖아.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회사 법무팀까지 동원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미정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미정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상대방에서 교수님의 교육 환경이 아이들에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대학가의 자유로운 분위기, 늦은 귀가 시간, 연주회 준비 등이 아이들 양육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미정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제가 일하는 여성이라서 엄마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시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미정아, 남자는 다 그런 거야. 좀 참고 살지 그랬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 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 돼. 친정 어머니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미정아,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인데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엄마까지 그러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도요? 그래도 아이들은 어쩌니? 모든 사람이 미정을 탓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혼이 전부 그녀의 잘못인 것처럼.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어요. 준혁은 교묘하게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 왜 엄마랑 헤어져야 해요? 수호의 질문에 준혁은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힘들게 해서 그래. 엄마는 일이 더 중요하대. 엄마가 우리보다 일이 더 중요해요.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미정이 해명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아빠가 더 좋아. 지훈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수호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미정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예상대로였어요. 양육권은 준혁에게, 미정에게는 한 달에 2번의 면접교섭권만 주어졌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법정 밖에서 미정은 절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더욱 잔혹한 것은 준혁이 아이들을 외국으로 데려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국으로요? 왜요? 외국에 지사가 생겨서 아이들도 함께 데려가야겠어.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공항에서의 이별은 미정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수호야, 지훈아. 미정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안아보려고 했습니다. 싫어요. 엄마는 우리를 버렸잖아요. 지훈이가 미정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지훈아, 엄마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다 말해줬어요. 수호도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호야, 엄마를 봐. 제발. 하지만 수호는 끝까지 미정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떠났습니다. 공항에 홀로 서 있는 미정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출국장 문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이들이 떠난 후 미정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미정 교수님, 요즘 좀 어떠세요? 동료 교수의 가식적인 관심에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정은 아이들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강의 중에도 미정은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오늘 설명이 좀... 학생의 지적에 미정은 당황했어요. 아, 미안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수호는 학교에 잘 적응했을까? 지훈이는 아프지 않을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 이 책 읽어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내일도 피아노 쳐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정은 결국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교수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본인의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현실적이었지만 미정에게는 아이들만이 살아갈 이유였어요. 약을 먹어도 잠은 오지 않았고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의 수업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교수님, 학과장님이 찾으십니다. 학과 조교의 말에 미정은 불안했어요. 미정 교수님, 요즘 상황이 좀 어려우시죠? 학과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학생들과 동료 교수님들로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인 일이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다만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안식년을 앞당겨서. 그것은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어요. 미정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것마저 잃는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미정은 교수직을 그만두었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직업도 심지어 자존감마저 모두 잃었어요. 그런 미정에게 유일한 위안은 피아노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던 동네 공원에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기증한 것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어요. 건반을 누르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얘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날부터 미정은 매일 공원에 나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마치 출근하듯이 규칙적으로 피아노를 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정의 연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 오늘도 오셨네. 저분 연주 정말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미정은 사람들의 반응에 조금씩 위로를 받았어요. 비록 아이들은 곁에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곡을 들려주실까요? 가끔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했던 곡이에요. 미정의 대답에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저녁 5시가 되면 미정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80세가 넘은 어머니 경자 할머니였습니다. 미정아, 이제 가자. 밥 먹자. 경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미정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그녀 편에 서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좀 더 있다가 갈까요? 안 돼. 저녁을 걸으면 몸이 나빠져. 어서 와. 경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80세가 넘은 노인이 57세 딸을 데리러 매일 나오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경자 할머니는 미정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미역국 끓였다. 내가 좋아하는 거. 엄마,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괜찮아. 엄마가 건강할 때 해줘야지. 식탁에 앉으면 경자 할머니는 미정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어요. 미정아, 좀 더 먹어라. 너무 말랐어. 배불러요, 엄마. 그래도 조금만 더. 몸이 약해지면 안 돼.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날씨 좋았지? 공원에서 연주하기 좋았을 텐데. 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줬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 연주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야. 경자 할머니는 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려고 애썼어요. 엄마, 제가 너무 못난 딸이죠? 뭔 소리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세상이 잘못된 거지. 아이들도 못 지켰고, 결혼도 실패했고. 미정아, 그런 말 하지 마. 넌 좋은 엄마였어. 좋은 아내였고, 좋은 딸이야. 경자 할머니의 위로에 미정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아이들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고. 정말 그럴까요? 그럼 엄마 말 믿어봐. 그렇게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경자 할머니는 자신의 나이와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딸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밤늦게 미정이 악몽에서 깨어올 때도 경자 할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알아. 알아. 엄마도 손자들이 보고 싶어.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모녀는 서로의 체온으로 위로를 삼으며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 세월이 흘러 멀리 미국에서 자라난 수호는 어느덧 28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현지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호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아버지 준혁이 회사에서 수호를 불렀어요.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부자는 회사 근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은 요즘 들어 자꾸 수호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호야, 내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말인데. 아니에요, 아버지. 전 여기가 좋아요. 그래도 고향은 고향이잖아. 어릴 때 기억도 있고. 수호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대부분이 모호했어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더욱 흐릿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정말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건가요?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그냥 가끔 궁금해서요.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기억 안 나는 게 나. 어차피 좋지 않은 기억들이니까. 하지만 수호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특히 지훈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형, 나는 엄마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 지훈이의 말에 수호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나도 피아노 치던 모습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피아노? 엄마가 피아노를 쳤어? 응. 우리한테 자장가도 쳐주고. 아, 이상하다. 왜 그런 기억만 남아있지? 그날 밤 수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정말 엄마가 우리를 버렸을까? 뭔가 이상해. 며칠 후 수호는 우연히 아버지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오래된 법원 서류들 사이에서 이혼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양육권, 면접, 교섭권. 서류를 읽어보니 아버지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버린 게 아니라 법적으로 아이들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옛날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이었어요. 준혁 씨, 아내분이 계속 연락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해. 번호도 바꿔. 애들이 엄마를 찾으면요. 엄마가 미국 적응 힘들어해서 한국에 돌아갔다고 해. 수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형, 이거 봐. 수호는 지훈이에게 발견한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아빠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엄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그날 밤 형제는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형, 우리 엄마를 찾아보자. 그래. 찾아야 해.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어머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연락처도 없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까? 아니야. 아버지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수호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지훈아, 나 한국에 가볼 거야. 나도 같이 가자. 너는 학교 있잖아. 내가 먼저 가서 엄마를 찾아볼게.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찾아야 해.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짓을 했어. 수호의 마음은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렸어. 아무것도 몰랐어. 준혁에게는 사업차 잠시 한국에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회사 일로 출장 가는 거예요. 준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수호는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옛날 집부터 가보자. 수호는 어릴 적 살았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혹시 이 집에 살았던 김미정 씨 연락처 아세요? 글쎄요. 저희가 이사 온 지 벌써 8년이 되거든요. 그 전에 살던 분들 소식은 모르시고요. 아, 그분들 이혼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건 몰라요.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호는 시청, 주민센터, 심지어 어머니가 다녔던 대학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김미정 교수님이요. 오래전에 그만두셨어요. 혹시 현재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그만두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만이라도. 그것도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수호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정말 찾을 수 없는 걸까?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호텔방에서 수호는 지훈이와 통화했어요. 형, 어때? 찾았어? 아니야. 아무 단서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좀 더 찾아볼게. 포기할 수는 없어. 형,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수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호는 우연히 옛 동네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보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놀던 공원이었나? 공원은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놀이터도 그네도 미끄럼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맞아. 여기서 엄마랑 자주 놀았지.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엄마가 그네를 밀어주던 모습, 미끄럼틀에서 함께 웃던 모습들. 수호가 공원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때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피아노 소리?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여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 선율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 곡은 수호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주던 자장가였어요. 정확히 같은 곡, 같은 방식으로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수호는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어요. 여인의 뒷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여인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러 변화된 모습이었지만 수호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미정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연주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훌쩍 자라난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호야,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수호 왔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바람 소리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져 있던 손을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수호야? 네, 엄마. 저예요. 수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 엄마가 이 공원에서 저랑 지훈이랑 놀아주셨던 거. 그리고 자장가.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호야, 정말 수호야.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 특별한 순간을 감지했어요.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이 재회를 지켜봤습니다.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피아노 위에 손을 올린 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미안해요. 수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니. 뭐가 미안해?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던 제가 미안해요.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호야, 엄마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수호는 자신이 발견한 서류들과 메시지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거짓말, 법적 다툼의 진실, 그리고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들을.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엄마가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빼앗긴 거였잖아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수호야, 엄마가 더 잘해야 했는데. 너희를 지켜내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너희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못해서 너희가 엄마를 오해하게 했어. 엄마, 그만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너무 어렸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우면서도 거친 손이었습니다. 엄마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네요. 매일 피아노를 쳐서 그래. 너희를 기다리면서. 매일요? 매일 여기서 피아노를 치셨어요? 응, 혹시라도 너희가 오면, 혹시라도 기억하고 찾아오면 알 수 있을까 해서. 수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늦게 왔어요. 아니야,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10년이나 혼자 기다리셨어요.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 믿고 있었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오해,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랑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대학생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요. 정말 지훈이도 엄마를 기억해? 물론이죠. 지훈이도 진실을 알고 나서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빨리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지훈이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 아니에요. 지훈이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미정은 더욱 세게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수호야, 정말 고마워. 너희가 엄마를 잊지 않았구나. 어떻게 잊어요? 엄마인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저
모자 정말 감동적이네. 몇 년을 기다렸을까? 가족이 다시 만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 이제 같이 살아요. 그래도 될까? 수호야, 너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제가 한국에 정착할 거예요. 엄마 곁에서 살고 싶어요. 수호야, 그리고 지훈이도 곧 한국에 올 거예요. 우리 다시 가족이 돼요. 미정은 꿈만 같았어요. 포기했던 행복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호야, 할머니, 외할머니 보고 싶지? 할머니께서 살아계세요? 그럼 할머니가 엄마를 많이 도와주셨어. 할머니도 너희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 빨리 뵈러 가요. 할머니께 용서를 빌어야 해요. 뭘 용서받아.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모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미정의 걸음걸이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경자 할머니는 수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야? 수호 아니야? 할머니, 수호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어머나, 우리 수호가 이렇게 컸어. 할머니가 못 알아볼 뻔했네. 경자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할머니, 걱정만 시켜드리고.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닌 걸 알고 있어. 어서 앉아라. 밥 먹었니? 아니요, 할머니. 그럼 빨리 밥 차려줄게. 우리 수호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줄게. 경자 할머니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미정도 따라가며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 거야. 손자가 왔는데 할머니가 해줘야지. 엄마 힘드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수호 때문에 기운이 나는 걸. 이런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은 꿈만 같았어요. 수호야,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라. 더. 할머니가 매일 해줄게. 미정은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엄마, 지훈이한테 전화해봐도 될까요? 그럼 빨리 해봐. 수호는 미국에 있는 지훈이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형, 엄마 찾았어? 화면 속의 지훈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찾았어. 엄마 여기 계셔. 미정이 화면 앞에 나타나자 지훈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지훈아,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정말 많이 컸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우리 지훈이가 뭘 잘못했어. 엄마를 오해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지훈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잘못이지. 영상통화로나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지훈아, 언제 한국에 올 수 있어? 이번 학기 끝나면 바로 갈게요. 아니,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학교는 마저 다녀야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할머니도 계시네요. 경자 할머니가 화면에 나타나자 지훈이는 더욱 기뻐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빨리 와라. 그날 밤 수호는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집에서 잤어요. 어릴 적 외할머니 집에 오면 자던 자신의 방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 방이 그대로 있네요. 너희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부터 수호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도 알아보고
아파트도 구했습니다. 엄마, 저희 함께 살 집을 구해봐요. 수호야, 너는 너대로 살아야지. 젊은 사람이 할머니, 엄마랑 계속 살 수는 없어. 싫어요. 이제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요. 10년도 충분히 길었어요. 미정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럼 할머니도 함께 모셔야 해. 당연하죠. 할머니 없었으면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후 지훈이로부터 깜짝 소식이 왔어요. 형, 나 다음 주에 한국 간다. 정말 학교는 휴학 냈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미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지훈아, 학교 그만두면 안 돼. 엄마, 괜찮아요. 한국에서 편입할게요. 엄마 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훈아, 그리고 엄마, 제가 한국말 많이 잊어버렸는데 다시 가르쳐 주실 거죠? 그럼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일주일 후 지훈이도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의 재회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수호보다 더 격렬하게 울었어요. 지훈아, 우리 지훈이? 정말 우리 지훈이 맞아? 온 가족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사랑은 여전했어요. 할머니, 지훈이는 할머니도 꼭 안았어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 기억하니? 물론이죠.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볶이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 내일 해줄게.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정은 아들들과 함께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경자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수호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엄마,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지훈이의 말에 미정은 두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래,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공원의 피아노 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정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수호가, 때로는 지훈이가 함께 연주합니다. 엄마, 오늘은 뭘 연주할까요? 수호가 물어보면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곡이면 뭐든 좋아. 엄마,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지훈이도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가르쳐 줄게. 예전처럼. 예전에도 가르쳐 주셨나요? 그럼 지훈이가 제일 빨리 배웠어. 손가락이 길어서 피아노 치기 좋다고 했는데. 세 사람의 연주는 공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사람들도 더 자주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가족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공원에서 미정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행복을 함께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러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느 날 미정은 아들들과 함께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가봐요. 아버지한테? 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잖아요. 당당하게 가요. 수호의 제안에 지훈이도 동의했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요. 미정은 망설였어요. 괜찮을까? 아버지가 화내실 텐데.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함께 갈게요. 며칠 후 그들은 준혁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어요. 준혁은 아들들이 갑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나타나자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수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뭐라고? 10년 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엄마를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다 알아요. 서류도 받고 메시지도 봤어요. 지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게 준혁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 엄마는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빼앗은 거잖아요. 미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는 아들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혁 씨, 이제 그만해요.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진실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됐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미정아, 다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수호는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했고 지훈이는 한국 대학으로 편입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돈도 벌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요. 수호야, 고마워. 하지만 엄마도 다시 일을 해볼까 해. 일이요? 무슨 일이요? 피아노 레슨이라도.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미정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집에서 피아노 교실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첫 학생이에요. 어느 날 지훈이가 동네 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몇 살이니? 7살이에요. 미정은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레미파부터 배워볼까? 예. 아이의 밝은 대답에 미정의 마음도 밝아졌어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미정의 피아노 교실에 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나면서 어른들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도요. 물론이죠. 음악에는 나이가 없어요. 미정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피아노 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경자 할머니는 손자들이 돌아온 후 훨씬 건강해졌어요. 너희들 덕분에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럼 할머니는 손자들 결혼하는 거 봐야 해. 결혼이요? 수호가 당황해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함께 공원에 나갔어요. 엄마, 오늘은 특별한 곡을 연주해봐요. 특별한 곡. 우리 가족의 노래요. 수호가 건반을 먼저 누르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화음을 넣고 지훈이가 멜로디를 더했습니다. 경자 할머니는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세 사람의 연주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나의 곡이 되었어요. 그 선율 속에는 지난 10년의 아픔도, 그리움도,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공원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이 특별한 연주에 감동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이 최고네요. 미정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이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행복해요? 지훈이의 물음에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 꿈이 아니에요, 엄마. 이제 현실이에요. 수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의 현실이야.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도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미정의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림은 고통이었지만 그 끝에는 다시 만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졌어요. 공원의 피아노는 오늘도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선율 속에는 기다림의 아픔도, 재회의 기쁨도,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희망도 모두 담겨 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정의 피아노 소리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은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고. 공원의 피아노, 그 따뜻한 선율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정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여인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배신, 아이들의 오해, 세상의 냉정한 시선까지. 그녀는 모든 걸 잃은 듯 했지만 단 하나 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죠. 바로 아이들을 향한 끝없는 기다림과 사랑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원의 피아노는 그녀의 눈물과 함께 울었고 그 선율은 언젠가 아이들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사랑은 다시 우리를 이어주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